자, 반갑습니다. 파도 주주 여러분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자, 파도. 오늘은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도 극명하게 수급이 많이 갈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코스피 위주에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상승하고 혹은 강보합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코스닥에 이제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중에서 이제 파도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볼 만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두 종목 다 HBM에 관련되어 있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 이 두 종목인데, 재밌는 사실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파도 이 두 기업은 정확히 이제 나누자 보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듀얼 TC 본더, 본딩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관련이 있고, 파도 쪽은 이제 SSD 컨트롤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두 기업을 같이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뜨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 5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도를 보게 되면 파도도 나쁘진 않아요. 파도의 시가총액은 약 2조 1천억 원 정도, 2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절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회사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뭐 상장 주식 숫자라든지 뭐 임원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은 뭐 주식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은 조금 이 간극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반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 왜 그랬냐면은 일단 오늘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흐름이 어, 전반전에는 좀 되게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코스피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제 코스피 차트가 좀 재밌는 점을 좀 제가 발견했는데 갭 띄우고 출발하는 날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차트로 이제 띄워놓게 되면은 좀 많이 보이게 되는데 현물로 봤을 때는 갭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장 초반에. 그럼 이제 갭이 발생하고 나면 여기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끝과 시작을 나타내는 건데 어제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어제랑 오늘 장을 좀 보면은 여기 9시 반에 뺑 9시에 땡 하고 시작하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이 흘러가요. 그리고 장 막판에 계속 흘러가다가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요. 다음날 이제 시작을 할 때 갭이 발생을 하죠. 갭이 발생하면 무조건 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하고 또 다시 다음날 이 부분을 확대하면 되겠죠. 여기로 됩니다. 상승을 하고 올라가요. 상승을 하고 올라가서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움직이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수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파생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수 값에 맞춰져 자동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은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이거 5분봉 차트로 보여주는 건데 장 초반에 9시 50분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콩 항생 증시가 열릴 거가 대비해 가지고 10시 15분부터 거의 프리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10시 15분에 땡 하고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10시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왜? 홍콩 증시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오전에는 일본과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를 따라가고 오후장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나 오후 밤 시간에 움직이는 미국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뭐 인텔, 퀄컴,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표를 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오늘 밤 나올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 반도체라든지 아예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어,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매매를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 증권사별 동향이 나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면은 좀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매도랑 매수 상위 보이시죠? 이게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키움증권을 많이 씁니다. 키움증권이 우리나라 점유율 1위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키움증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이제 매도랑 매수의 양합을 보게 되면은 매도가 좀
우세하죠.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것 중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증권사도 뭐 비슷비슷한데 대동소이한데 그냥 키움이 가장 많으니까 키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주가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50대 50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쪽이 51, 뭐 49 이런 식으로 매수가 앞서거나 혹은 매도가 앞서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매수가 앞서면은 올라가고 혹은 매도가 앞서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줄다리기라고 저는 표현을 보통 하는데 오늘은 매도가 조금 앞섰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 혹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에서 이제 매도가 좀 셌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 말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매동을 봐야 되는데 이게 2시 13분께 이제 집계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보통 큰 편차는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기관의 매동은 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외국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인 또한 비슷한 수준이에요. 삼전, SK 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파도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줘야 그 뒤에 받쳐져 있는 2, 3등주 혹은 하위 소부장주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냥 저만의 뇌피셜이 아닌 게 이 두 가지 종목들은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게 HBM이잖아요. 이 HBM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HBM을 만들려면은 얘네들 신제품이잖아요. 이 신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 체력이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냐? 낸드 플래시에서 나오는데 이 랜드 플래시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기사들 많이 제가 취합해서 본 결과 랜드 플래시 가격을 올린대요. 실제로 삼성전자 측에서는 10%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수요는 그대로다.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듯한 관점을 많이 내놨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50불로 이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4, 500불 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인데 모건 스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는 단타를 많이 친다고 알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는 500달러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48달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목표 주가를 얼마로 상향시켰다고요? 650달러로 모건 스탠리에서 숏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내용을 내놨다라는 거는 이 HBM 그리고 서버용 AI 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는 거는 파두가 대표적으로 이제 몰고 있는 제품 자체가 엔비디아향 AI 서버용에 들어가는 SSD 컨트롤러. 그 SSD 컨트롤러가 무엇이냐면은 데이터가 많이 방대하게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 쌓인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SSD 컨트롤러예요. 그걸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증권사들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파두의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4만 원의 지지 라인은 굳건합니다. 오늘 이제 빠지는 듯한 모습을 8%까지 장중에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4만 원 선에 가까워지자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5분봉 켜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상승을 했던 날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안 좋게 나왔을 걸 대비를 해가지고 나온 물량이라고 하면 차라리 오늘 더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오늘 나왔을 게 더 맞잖아요. 시간의 흐름상. 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줄어든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물량이 오늘보다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 파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하지 않고 지금은 홀딩하고 있는
그러한 좀 관점을 많이 파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드 종목 자체가 상장을 한 지 이제 한 달 된 신생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두고 뭔가 이제 작도를 하기보다는 5분봉이나 아니면 1시간봉 혹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 HBM 관련된 시황 자체를 보고 좀 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매동을 보여줬던 이 외국과 기관의 매수의 사이드를 보게 되면은 HBM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주죠. 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지수를 상방으로 올리기 위한 뭔가 이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했겠지만 이 친구들도 매일 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들도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CPI가 좋게 나올 거라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실제로 지수가 밀리는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텼다라는 거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좀 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CPI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또 해소를 해나가느냐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은 파도 주가를 조금 보는 데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 대내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에 해당되는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도와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이제 파두라든지 기타 이제 반도체 종목 혹은 오늘 증시에서 조금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